자, 제목이 생태계 평형. 02가 생태계 평형. 자, 오늘 날짜 적고. 자, 쌤 생각엔 이래. 생태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평형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한 번만 해보자. 생태계. 누구하고?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얼른 짝자. 생물적 요소가 있다. 비생물적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이 뭐 한다고? 무슨 작용을 하던데? 상호작용. 그렇지.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하는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겠지. 됐지? 자, 2번 평형. 평형이란 말은 이렇게 균형 잡혀 있다. 균형이 잘 잡혔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다는 거지. 그래,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비생물적 요소를 쉬운 말로 얘기 좀 해줘. 비생물적이요? 비생물적. 생물이 아닌 거. 환경.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환경하고 생물하고 개들이 살고 있는 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생태계 평형이야. 이해됐나? 네. 예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먹이, 사슬, 그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나? 왜 나오냐면 자, 이렇게 적어봐. 생산자. 너희가 아는 생산자는 도대체 생태계에서 어떤 기능을 해? 생산자요? 생산자. 뭐 할까? 생산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능이 생산인 거야. 무슨 생산하냐면 양분. 광합성을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해서 무슨 에너지를 바꿀까? 빛 에너지를 합성해서 양분을 만들거든. 양분 속에 음식물 속에 여기 들어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빙고. 꼭 기억을 해야 돼. 화학 에너지. 대표적인 게 빛 에너지 이용해서 포도당 만드는 게 광합성이지. 그렇지. 포도당이 화학 물질이란 말이야. 화학 물질. 이게 화학 에너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생산자는 독립영양 생물이다. OX. 독립영양. 딴 거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되지. 지 혼자 만들 수 있지. 적어볼까? 독립영양 생물. 근데 생산자 말고 뭐 있지? 소비자가 있지? 네. 맞지? 소비자는 지 혼자 먹고 살 수가 뭐 먹어야 되지? 없어요. 그치?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생산자가 만들어낸 이 물질 있지? 이게 물질 속에 에너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맞지? 물질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어. 그게 생산자를 먹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이동을 한다는 거야. 이랬나? 파리지옥 같은 거. 그게 예외야. 얘를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 입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 화살표를 기억을 해야 돼. 내가 네 입에 들어간다. 이해되겠나? 누가 먹히는 애야? 생산자가 먹히는 애지. 먹히는 걸 피식이라 할까? 포식이라 할까? 피식. 먹히는 먹히는 거예요? 거네. 그럼 피식. 배불러. 먹었는데. 포식.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피식자한테서 화살표.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누구한테? 포식자한테. 그치? 그럼 얘들아, 이게 먹힐 때 누가 간다고? 물질이 갈 거고, 물질을 먹은 거고. 물질 안에 뭐가 들어있다? 화학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있어. 물질과 에너지가 먹힐 때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쌤 이렇게 적어볼까? 자, 중간에 질문이 있었으니까 잠깐만.
파리지오. 혹시 파리지오 동물이게 식물이게? 정신. 식물. 식물이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식충식물이라고 해. 식충식물. 식자가 먹는다. 벌레,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거든. 이거는 왜 먹었냐면 파리를 잡아먹는. 아 배고파. 꿀꺽 잡아먹는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토양을 양분. 특히 혹시 단백질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지? 단백질 원소. 단백질. 탄수화물 CHO. 단백질은 CHON까지. ON.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모니아 생긴 거였잖아. 그치, N까지 써야 되는데 그 생기면 단백질 껍데기 물 부었다 그랬지. 네. 그러면 단백질이 있어야만 생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토양이 양분이 너무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머리 쪽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래서 포도당 만들고 탄소 나오는 게 광합성인데 근데 이거만 해서 못 살아. 단백질이 생겨야 되거든. 이것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돼. 토양의 양분에 질소가 너무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토양 양분의 질소가 부족. 양분이 부족. 혹시 이제 비료하는 거 아나? 농사 지을 때 비료 뿌리는 거? 그렇지. 농사 지을 때 비료 안 뿌리게 되면 그게 뭐 어쨌든 자연에서 나온 거건 화학적인 거건 비료를 해야지 이게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줘야 돼? 자기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고픈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쌤은 아주 어릴 때 잘 몰라서 그렇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되게 못 살았다가 어떻게 좀 잘 살아지면서 화학 비료가 공급이 된 거지. 화학 비료가 공급이 되어서 흙에다가 좋기 때문에 얘들이 벼가 자라도 있잖아. 풀밭되고 거기 위에 쌀알이 안 맺힐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부족하면 쌀알이 안 맺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비료를 해. 그러니까 비료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못 사니까 그걸 갖다가 줄 수 없는 나라가 꽤 많다는 거지. 아프리카 지역은 낙후되어서. 이러겠나? 그러니까 왜 너희 할아버지 때쯤 되면 우리나라 뭐 보릿고개니 배고팠느니 뭐 나무줄기 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아서 비료라는 이런 자체가 아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파리지옥은 토양 때문에 얘가 적응해서 곤충을 잡아먹도록 된 거야. 이랬나? 여기서 이제 고산지대 가면 산소가 부족하다 적혈구수 증가했지. 네. 그것처럼 얘는 어떻게? 토양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다. 토양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빛 때문에 1조 시간 때문에 번식식이 달라진 거. 그러고 마찬가지. 그때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파리지옥. 친구는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을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먹이 사슬이 있거든. A가 B 입속에 들어가고 B가 C 입속에 들어가고 C가 D 입속에 들어가고. 자, 그럼 지금 질문 D, E, F, G, H, I, J, K 계속 할 수 있게 없게? 안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D, E, F, G, H, I, J 등등등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나?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먹이 사슬이 끝까지 있진 않아. 보통 많아도 한 3단계, 4단계가 끝이야. 왜 3, 4단계로 끝나냐면 자, 봐봐. 요 녀석이 생산자였겠지. 얘가 1차 소비자야. 적으면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다른 애 먹는 거니까. 내 입속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소비자 쪽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한 서너 단계밖에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얘들이 양분을 합성을 했지. 맞지? 그럼 양분을 합성을 했으면 얘가 양분 합성한 건 뭐 하게? 살아가는데 이용을 할 거야. 그리고 호흡해서 열 발생하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쓰고
열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남아있는 에너지 있겠지.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만들었어도 내 살아가는 데 쓰고 열로 방출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에너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남아있는 에너지 요거를 갖다가 다음 단계로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쓰고 열 방출하고 남은 거 줄 거니까 무한정 계속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100을 만들었어도 줬는 게 30이야? 30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30 줄 수 있겠어? 안 되겠지. 뭐 한 5 이렇게 주겠지. 5 이렇게 주고 나면 몇 정도 줄까? 1 이렇게밖에 못 주는 거야. 그럼 쥐 쓰고 나면 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무한정 계속 단계별로 늘어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오케이. 살아가는 데 이용하는 거 첫 번째.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거 두 번째. 남아있는 걸 갖다가 이거. 다음 영양 단계 생물에게 전달. 그러니까 무한대로 단계가 있을 수는 없다. 말 됐습니까? 네. 됐어. 그러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은 쌤 굳이 복잡하게 그리진 않을게. 됐나? 그래서 사슬이 복잡해, 그물이 복잡해. 그치? 훨씬 더 복잡한 정도는 그물이지. 근데 나 먹이 사슬이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쉬워.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왜냐하면 한 종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럼 얘를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C가 확 죽었어. C가 확 죽으면 D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맞지? 그럼 이게 유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지. 근데 한 종이 갑자기 사라지면 사슬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또 다른 종이 멸종을 하겠지. 그럼 안정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정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물이면 한 종이 사라져도 그 다른 종 먹고. 그렇지. 한 종이 갑자기 사라져도 다른 종의 대체가 가능하나? 다른 종 먹고 멸종은 안 하는 거라. 그럼 갑자기 무너지진 않아. 네. 그랬을 때 요종이 조금 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다른 거 크게 영향은 없다. 응? 이해됐나? 됐어. 그래서 먹이 그물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쯤에 쌤 이 얘기 한번 할까? 다양성. 다양성 이거 들어봤었는데. 그 다양성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 종다양. 종다양성. 또 생태계 다양성. 하나 더. 유전적 다양성. 다시 다양성이 몇 가지? 세 가지.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 종다양성, 또 유전자 다양성, 또 유전적 다양성. 상관이 없음. 이랬지? 네. 혹시 어떻게 하면 다양성이 높은 거지? 다양성이. 다양성이 높은 거. 종의 수가 많고 종이 고르게 분포해야지 다양성이 높은 거지. 네. 그치?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유리한 거지. 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기억나나? 그럼 혹시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 자리가? 같은 종인데 네. 변이가 있는 거. 네. 그치? 같은 종에서 변이를 가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복잡해야 좋기도 하고 다양성이 높으면 평형 유지에 유리할 것 같다. 이건 왜 그럴까? 왜 평형 유지에 유리할까? 갑자기 환경 변화. 갑자기 환경 변화. 근데 이러면 조금 서술형에 감점될 수 있어. 여기다가 이 말을 좀 넣어. 갑자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겨. 급격하고. 급격한 이게 중요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겨도 어떻게 만약 유전자 다양성이라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봤을 때 같은 종 안에서 변이가 다양하대. 그 멸종될 가능성은 만약 유전자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다면 멸종될 가능성이 줄어들겠지. 그치? 멸종 확률이 낮다. 생존 확률이 높다. 되겠나? 그래서 다양성 앞에 지나갔던 건 까먹으면 안 돼? 네. 예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먹이, 그물, 먹이, 사슬에 무한대까지 차수가 생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었고, 그리고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 평형이 유지가 될 거고. 다섯 번째, 생태 피라미드. 자, 지구에는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될까, 안 돼도 될까? 그래. 돼야 돼. 어떤 쌤 얘기할 때 에너지 흐름이야, 순환이야? 에너지는 가스나. 물질은 물질은 순간. 지구 안에서 순환이지. 네. 에너지는 들어왔다가 흘러서 나가지.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흐름인데 생태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게 전체 지구계인 거야. 그러면 생산자가 있고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으면 밖에서 이 빨간색 에너지다. 빨간색 에너지인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산자가 있더라. 지가 쓴다 그랬지. 맞지? 쓰고 밖으로 열 에너지로도 방출을 하고 됐나? 네. 그리고 다음 단계 생물한테도 빨간색 안 했네. 빨간색 에너지 다음 단계한테도 주고. 근데 얘의 사체나 배설물 수래. 사체나 배설물. 그거 분해한 애들이 분해자였지. 그치. 분해자. 분해자한테도 얘가 에너지 줘야 돼. 어떻게? 분해자한테 내 똥 이런 거, 내 배설물, 내 사체 이런 거 가겠지. 그러니까 물질 속에 에너지가 가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거야. 됐나? 근데 모든 생물은 자신이 살아갈 때 호흡을 해서 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거거든. 그러면 항상 다음 단계로 에너지가 가더라도 다음 단계 생물도 분해자한테 배설물이나 사체가 갈 거고. 배설물이나 사체를 통해서 에너지, 물질이 이동한대.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야. 밖에서 에너지가 공급됐다라고 하더라도 밖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얼마만큼 나갔냐? 들어왔는 만큼 다 나가. 남기지 않고 다 나가. 그래서 지구에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 거야. 그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만들었다. 물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 이용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 다시 사라진다.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 생태 피라미드라고 했잖아. 왜 이걸 갖다 언급을 했냐면 생태 피라미드에는 조심해야 돼. 여기는 누구만 적냐면 생산자, 소비자만 적는 거야. 잠깐만, 생산자, 소비자 말고 누가 있어? 분해자가 있지. 근데 여기 분해자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써. 분해자 안 써. 왜냐?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 있는 애들만 쓸 거거든. 이랬나? 먹이, 사슬로 된 애들만 쓸 거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에 있는 애들, 그죠? 분해자, 먹이 관계는 아니지. 분해자가 뭘 먹는 거가? 먹이는 아니야.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 있는 애들만 잡는 거야. 먹이 사슬만. 자, 근데 이렇게 저렇게 피라미드. 피라미드. 크게 그려야 돼요.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안 적어도 2차까지만 적어도 소비자인지 알겠나? 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분해자 써 안 써? 안 써. 안 써. 근데 자 그럼 너가 쓴 질문 어느 게 하위 영양 단계게? 네,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걸.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생산자를 뭐라 한다고? 하위 영양 단계. 약속을 한 거네. 그치? 쌤 저는 거꾸로 그리기 그러면 안 돼. 이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거든. 적어줘.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 혹시 여기서 잘 모르겠는 단어? 생체량? 생체량 하는 게 뭐냐면 생물, 질량. 다시 뭐라고? 생물, 물체, 생물체, 질량. 혹시 별을 갖다가 누가 먹었냐면 메뚜기가 먹었어. 메뚜기를 누가 잡아먹었냐면 누가 잡아먹었다고? 메뚜기요? 누가 잡아먹었다고? 개구리. 오케이. 일단 우리 요가 개구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대. 네. 혹시 이들 이 숲에 있는 좀 웃기네. 논에 있는 벼들 질량 다 합했어. 이 논에 있는 메뚜기 질량 다 합했어. 이 논에 있는 개구리 질량 다 합했어. 이렇게 되면 개구리 질량이 제일 적다. 질량이 그 동물종, 그 식물종의 그 무게 다 합한 거. 그게 생체량. 됐나? 근데 여기서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 다 위로 가면 좁아질 거거든. 근데 이 중에서 자, 에너지양의 별표. 얘가 하는 말은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말고 표로 주는 거야. 그게 에너지양이 A, B, C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 제일 큰 게 생산자래. 말 되겠나?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커? 누가 있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이 큰 게 에너지가 큰 거거든. 됐나? 에너지 쓰고 일부 전달할 거고, 에너지 쓰고 일부 전달할 거니까. 피라미드에 있는 게 A, B, C 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표로 주면 에너지 제일 큰 게 제일 밑에 가야 되고. 문제 풀다 보면 빨리 이해됐나? yes. 그런데 자 여기서 이거 그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려봐봐.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뭐냐면 위로 가면 커진다 그랬지. 그게 어떤 거냐면 한 마리 무게, 개체 질량. 벼 한 포기보다는 메뚜기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질량이 점점점 커질 거다. 덩치 커지겠지, 그지? 네. 맞지?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생물 농축 들어본 적 있나? 생물 농축. 누구 생각에 농축이란 말이 진해진다, 연해진다? 진해진다. 뭐가 진해질까? 이렇게 된 거야. 생물 안에서 혹시 이거 뭐지? H지? 수은이지. 그래서 수은이 중금속 들어본 적 있나? 네. 중금속.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 가운데 중. 이건 무거울 중. 가운데 중자도 있는데 얘는 무거울 중자인 거야. 무거울 중자. 그래. 중금속이면 무겁게 가볍게? 무거워. 이랬나? 무거우면 이렇게 된 거야. 무거우면 먹었다 내 몸에 들어왔지. 그리고는 안 나가.
내 몸에 들어오고 안 나가. 그게 생물 농축이야. 생물 농축. 바다로 이야기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작은 물고기들이 있고 큰 물고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혹시 엄마가 먹는 집에서 오메가3 이런 거 옛날엔 커다란 물고기에서 기름을 빼와서 오메가3라고 먹었거든. 근데 잠깐만요. 요즘 좀 덜해. 오메가3의 붐이 덜한데 오메가3 칸을 되게 많이 먹었어. 자, 먹게 된 이유를 알려줄게. 자, 와, 요 녀석들 봐라. 바다가 되게 추운데 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오래 잘 사는 거야. 그럼 궁금한 게 있는 거야. 어쨌든 혈액순환이 되어서 이게 혈관이 막히면 뭐 치매 이런 것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온갖 게 다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 돼서 와, 물고기 추운데도 잘 되네? 그럼 되게 좋은가 봐. 이렇게 오메가3 먹었어. 커다란 물고기니까 잡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물 농축이 돼서 잠깐만, 가한테 갖고 왔는 거 오메가3는 좋아도 생물 농축되면 수온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물고기 잡아서 작은 물고기에서 다시 오메가3를 갖다가 뭐 정어리 이런 거 작은 물고기 거 먹게 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생물 농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너희들 다 뭐 생기부 한다고 활동을 갖다가 내가 무슨 책 읽고 써야 되고 무슨 책 읽고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할 때 끄집어 땡겨 와야 돼. 내가 생각을 해놔야 돼. 그래서 생물 농축이라든지 개체 질량이라든지.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자, 이 밑에다 다시 한번 6번 적어두래. 에너지 효율이 뭔지는 이제 시작할게. 자, 에너지 효율 다시 한번 적어줘.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뭐냐면 우리가 E로 쓸 거거든. E로. 뒤에 가서 다른 단어 할 때 또 나올 건데 빌베이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분의 쌤 길게 쓰는 거 억수로 싫어하는데 이 정도 썼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맞지? 자, 생산자 세 글자 못 써서 생적인 사람인데 됐나? 그러면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됐나? 자, 그래서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생태 피라미드에서 아까 생산자,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1000이었단 말이야. 1000. 근데 그 다음 생물이 갖고 있는 게 100인 거야. 됐나? 자, 적었습니까? 무슨 질문을 할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 예전에 거에서 얘한테 얼마 왔어? 이거라고. 전 단계. 얘가 1차 소비자다. 그 전에 게 생산자다. 그치? 전 단계 생물 분의 현 단계. 될 수 있겠나?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로 되겠지. 곱하기 100을 하냐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총량 100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그 위에 게 만약에 20이래. 20. 주연은 2차 소비자의 소 에너지 효율. 저거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뭐 분의?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다시 뭐 분의 뭐?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다시 얘는 뭐라고?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이 말 읊었는데 틀리면 안 돼. 네. 뭐네 뭐?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전 단계가 얼마? 지금 2차 소비자니까. 100. 전 단계는 1차죠. 100. 100분의 2차는 20 곱하기 100하면 뒤에 거는 10%, 얘들은 20%. 위로 가면 효율이 좋아져. 이해됐습니까? 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생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물들이 있다. 생물들이 있는데 분해단 써 안 써? 여기 나타내지 않아. 네. 분해단 안 써? 됐지?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삼각형 형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누구? 에너지 양. 됐나? 에너지 양은 위로 가면 줄어들어. 왜? 쓰고 방출하고 남은 게 일부를 전달할 거니까. 아까 처음에 적었지, 그치? 내가 쓰고 쓰면서 열 방출하고 남은 거 전달할 거니까. 됐나? 근데 에너지 효율은 빨간색이었어. 역삼각형 형태라고 하지. 역삼각형 형태라고 하지. 그럼 에너지 효율 값이 큰 게 어디 거? 위에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했네. 일곱 번째. 생산자는 이런 게 없어요. 안 해요. 왜냐면 생산자 전 단계가 누구야? 태양 거. 태양. 그래서 안 해요. 안 물어요. 왜냐면 전 단계 생물이지. 전 단계가 태양이지. 태양은 왜 생물을 볼까?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겠나?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니까 생산자는 효율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았어. 자, 7번. 이제 뭐 할까? 우리 왼쪽에 거 했으니까 생태계 평을 해야 되나? 네. 맞지? 생태계 평형하기 전에 근데 그 개체수 변화하는 거 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게. 자, 오른쪽에 B에 제목이 뭐라고? 생태계 평형이가? 네. 생태계 평형에 1번에 그 뭐라고? 먹이 관계와 대체를 오케이. 자, 일단 그럼 7번에 피식 포식자의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 피식자가 있고 포식자가 있어. 누가 잡아먹었다고? 포식자가 잡아먹은 거지.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두 가지 생물 종이 있는데 눈신토끼. 다시 뭐라고? 눈신토끼. 그리고 스라소니. 과학에서는 앞에 글자가 중요해, 뒤에 글자가 중요해? 앞에 뒤에 게 중요해. 그러니까 눈신토끼 뭐라고? 토끼야. 토끼. 했나? 토끼라고 초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이야? 초식동물이지. 스라소니는 육식. 스라소니, 살쾡이, 얘들 다 비슷한 종류지. 됐지? 그래서 얘는 육식동물. 그럼 누가 누굴 잡아먹을까? 스라소니가 문신토끼 이리 와봐. 냠냠냠냠냠 이거지. 됐지? 혹시 개체수가 누가 많을까? 문신토끼가 훨씬 더 많아야 되겠지. 자, 쌤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할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A, B 개체수. 숫자는 얘기를 안 했음.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 한 번만. 얘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종이 많아졌다가 또 한 종이 줄어들었다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야.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 안 하면 저절로 늘다가 저절로 줄다가 저절로 늘다가 저절로 줄다 이렇게 돼.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올해 봄에 날씨
날씨가 되게 좋았는 거야. 그래서 사내들의 풀들이 엄청나게 자랐어. 그럼 누구의 개체수가 늘어날까? 토끼 개체수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토끼가 잘 먹었으니까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았으니까 개체수가 늘었겠지. 근데 그 새끼들이 늘어났는데 먹이가 충분했으니까 그 토끼들도 다 성장을 잘했겠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잘 먹었어? 수라소니가 잘 먹고 수라소는 새끼를 막 놓겠지. 그럼 조금 있다가 토끼가 모자라지지 않겠나? 맞지? 모자라지면 토끼 없어서 배고파 죽는 수라소는 또 생기겠지. 그치? 그럼 수라손이 좀 줄어들고 나면 다시 토끼가 또 늘어나지 않겠나? 그게 반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거 볼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요 상황을 봐봐. 세로가 커지나 작아지나? 세로축 커지지. 가로축 오른쪽으로 하니까 커지는 거지. 2단계는 A도 늘어나고 B도 늘어나는 단계 맞나? 정확히 이해했나? 네. 자, 이거 개체수 변화 볼 때 저거부터 보는 거다. 꿀팁이다. 기억해야 한다. A도 B도 P식자도 포식자도 늘어날 때 요거부터 보는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토끼도 늘어나고 수라소는 늘어날 때 누구부터 줄어들까? 토끼부터 줄어들겠지. 상식이지, 그치? 그럼 잠깐만 이 그래프 봐봐. A는 늘었죠? 줄지. 이해한 사람? 응. A가 줄지, 그지? 세로축의 A니까. B는 아직은 늘어. 오른쪽 가잖아. 오른쪽 가잖아. 그럼 B는 늘어나는 거지. 그럼 누구 생각해? 똑같이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둘 다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먼저 줄어든 애가 누구라고? A. 그럼 얘가 P식자야, 포식자야? 피식자. P식자. 됐습니까? 주연아 됐나? 다 적었나? 주연이 지금 나사가 하나 빠졌다. 갑자기 나사가 빠졌다. 이제 또 무라메와 그리고 그 뒷편이 넘어갔어. 그 뒷편이 넘어갔어. 그 뭘 해야 되냐? A, B 둘 다 늘다가 갑자기 확 줄었는데 이게 키포인트네. 자 그럼 잠깐만 너희 그래프 봐봐. 책의 그래프 봐. 책의 그래프. 선생님 이런 그래프 없는데요? 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너희 책에서는 이건 그리지 마. 혹시 둘 다 늘고 있는 상황을 찾아. 찾았나? 그 다음에 갑자기 먼저 줄어드는 애가 누구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둘 다 늘어나다가 초록색이 먼저 줄어든 거 같나? 네. 매 순간 그렇지 않나? 매 순간 그래. 같이 훅 올라가다가는 초록색이 훅 떨어져. 그럼 초록색이 P식자게 포식자게? P식자인 거야. 너무 어렵나? 괜찮지, 그지? 그래. 그렇게 찾는데 쌤님 말 이해했나? 그 쌤 했잖아. 고등부 거는 다 데이터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프나 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나? S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희가 질문을 묻는 거야. A가 P식자야, B가 P식자야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A가 P식자다. 이것만 찾아주면 끝나. 수라소는 왜 죽어요? 수라소니는 먹이가 없어서 배고파서 줄어드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쓰라소니가 없으니까 또다시 포식자가 줄지. 그랬는데 토끼는 잡아먹는 애들 없어봐라. 천국이지. 그때 오케이. 그래서 혹시나 산에들에 있던 멧돼지가 자꾸 내려가. 근데 멧돼지 수가 왜 늘어났게? 멧돼지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먹어요. 주위에 보면 멧돼지 잡아먹는 애들이 없는 거야. 맛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멧돼지 되게 크네. 호랑이는 멧돼지 잡을 수 있지 않아? 근데 호랑이가 없어. 네. 아니야. 근데 매가 멧돼지가 있잖아. 멧돼지가 얼마나 크냐면 쌤 예전에 우리 아빠가 단양을 좀 해가지고 멧돼지 박쥐 되는 게 집에 있었어. 예? 근데 멧돼지 박쥐 되는 게 집에 있었었는데 멧돼지가 이만큼 높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리 올려서 타려고 했을 때 중학교 때 안 타지더라고. 그래서 도와줘 해서 타봤단 말이야. 부러지진 않았는데 근데 고너서 털
까칠까칠하게 딱딱해. 그 어지간한 동물들은 덤볐다가 끽도 못해. 곰은요? 아니 곰이나 호랑이는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지리산 빼놓고는 반달 같은 거 빼놓고는 있나 없나? 없어요. 없을걸. 걔를 이길 만한 애가 없는 거지. 그럼 걔는 언제 배고파서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미안한데 빵이야 이거지. 어떻게 내려오지 말지. 그치 어떻게 내려오지 말지인데 저끼리 싸우다가 먹이가 모자라니까 내려온 거지. 조금. 그치? 그래 생각하면 공부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낫지 않나? 멧돼지보다. 맞지? 우리가 낫지 않나? 멧돼지보다는. 네. 그치? 멧돼지를 안 태어나서 다행이고 토끼를 안 태어나서 다행이야 이거. 멧돼지도 돼지랑 똑같은 맛이 날까요? 아 근데 멧돼지 잡았다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걔들 기생충하고 어떻게 있을지 몰라. 알겠나? 그래 큰일 나. 위험해.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중요한 얘기가 있네. 이 책에 생태계 평형이 있네. 생태계 평형 8. 자 책 보면서 들어볼까? 생태계 평형. 네. 자 생태계 평형이 뭐가 네 가지가 쫙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체수. 앞에 생물 군집의 구성. 생물 군집의 구성 또 개체수. 개체수 또 물질. 물질의 양 또 에너지. 에너지 흐름. 오케이 다시 뭐라고? 생물 군집의 구성. 구성 또 개체수 또 물질의 양. 물질하고 에너지는 같이 다 움직이니까 물질의 양 또 에너지 흐름. 이것들이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생태계. 그러니까 생물하고 환경하고 다 있긴 한데 군집의 구성? 뭐 갑자기 어느 종이 멸종했다거나 어느 종이 하나 생겼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개체수가 와 토끼 갑자기 확 늘었다 이런 것도 없고 이해됐나? 그러면 물질의 양이라든지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쫙 유지가 되게 있는 게 뭐라고? 생태계 평형. 이해됐나? 그러면 생태계 평형은 언제 유지가 잘 된다고? 인간이 간섭 안 하면. 인간이 간섭 안 하면. 줘봐. 이렇게 됐. 토끼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을 거야. 이랬나? 근데 사람이 간섭을 해서 확 깨진다고. 끝나?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하냐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하는지를 자 9번에 혹시나 그 뒷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거 79쪽에 거 카이바브 고원이라고 있거든. 이게 어디냐면 카이바브 고원 9번인가요? 79쪽에 9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카이바브 고원이 생긴 알기로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는데 고원이 꽤 넓은가 봐. 꽤 넓은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슴이 살았어. 근데 늑대도 몇 마리 살고 있었다? 됐나? 사슴하고 늑대하고 살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만약에 이 정도 넓이면 이 정도 환경이면 사슴이 몇 마리 정도 살 수 있냐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마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해요. 안 한 게 없어. 그 계산을 하고 논문을 써야지 내가 박사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가이바보원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사슴이 10만 마리가 돼야지 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슴이 한 마리 풀 뜯고 여기 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딱 계산하니까. 근데 와 위에 높으신 분이 시차를 갔어. 여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노? 아이고야 좀 먹고 늑대가 사슴을 뜯어먹고 있네. 이렇게 된 거야. 야, 그 눈 초롱초롱한 이쁜 사슴이 나쁜 놈 진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랬냐면 자 오늘부터 사냥 허용한다라고 빨리 얘기를 해라. 사냥 허용. 늑대를 이렇게 사냥하라고. 음. 나쁘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게 하나의 스포츠일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의 늑대 사냥이 허용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목적은 뭐였어? 목적은 사슴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보니까 사슴이 한 3만 마리밖에 없대. 야 여기 계산해보니까 10만 마리까지 되는데 3만 마리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늑대 살기에 딱 없애버렸다. 이렇게 돼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고 난 뒤에 그치 이런 사슴수가 늘었을까 안 늘었을까? 늘었어요. 늘었어. 일단 늘었어. 왜? 늑대 수가 많을까? 사슴 수가 많을까? 사슴. 그치. 원래 위에 상위 포식자들은 개체 수가 적지. 우리 생태 피라미드. 네. 그리고 늑대 수는 얼마 안 되고 사슴 수는 많았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를 갖다 사냥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럼 늑대 아예 없어지죠? 이렇게 있다가 늑대가 쭉 줄어들었지? 네. 늑대가 쭉 줄어드니까 사슴이 쭉 늘었어. 맞지? 네. 사슴이 쭉 늘었거든? 근데 큰일 났다. 늑대는 계속 주는데 사슴이 갑자기 쫙 늘더니 확 줄어든 거야. 그렇지. 사슴 넘어게. 풀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자, 잠깐만. 있잖아. 내가 아까 딱 보니까 이게 풀이 하나 나고 있었어. 근데 요 녀석 한 이틀만 키우면 많이 클 건데. 이틀 커서 때 먹으면 혹시 뭐 상추 이런 거 키워본 사람 있나? 할머니 텃밭 이런 거 여름에 날씨 되게 좋을 때는 진짜 있잖아. 어제 할머니 텃밭에 가가지고 상추 막 뜯어서 싸 먹었어. 근데 오늘 가면 오 많이 자랐다. 어제 많이 뜯었는데 오늘 또 무성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슴이 잠깐만 내가 저기 풀 보긴 봤는데 자 이틀만 키우면 내가 양이 많이 늘어날지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먹으면 또 딴 친구가 먹을 거잖아. 그래서 팍 먹어버린 거야. 일어나 그러니까 풀 날라갈 때 다 뜯어 먹어버린 거지. 아이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아, 그 우거진 고원의 숲에 풀이 많았다라고 했는데도 개체수가 너무 많았는 거지. 그럼 풀은 공급될 시기도 없는데 다 뜯어 먹은 거야. 아이고야 그럼 풀이 없어. 풀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지.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개체수 억수로 많아져야 되더니 확 줄었는 거야. 알고 보니까 풀이 없어. 다 막 맨 땅에 광무지로 난리 나고 갈비뼈 쫙쫙 보이는 사슴들이 여기저기 누워져 있고 안 되겠다. 사람이 간섭해서 그렇구나. 늑대 사냥 금지. 이렇게 된 거야. 늑대 사냥 금지하고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겠지. 저것처럼 문신토끼스 라톤트 좀 걸리긴 해. 1, 2년 만에 되진 않아. 1, 2년 만에 되진 않아. 하지만 여기서 너가 봤을 때 사슴 쫙 올라갔지? 네. 쫙 올라갔는데 사슴 쫙 올라갈 때 혹시나 풀 봤나? 풀? 무슨 색이 풀이야? 초록색이 파란색이 풀이야. 풀의 생산량이 쭉 줄어들었지. 그래프에 보이나? 네. 그 풀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얘들 어떻게? 늑대 수는 적었지만 포식자 수는 적다. 그러나 누구? 초원 생산량 자체가 매우 적다. 그러면 먹이 부족이지. 먹이 부족으로 사슴 개체 수는 감소. 이해되겠나? 네.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러니까 인간 개입이 없으면 병영은 유지가 될 거다. 핵심 이해됐나? 응. 자, 그럼 진짜 이렇게 인간 개입 안 하면 유지되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자, 10번에 생태계 평형이 회복. 10번에 생태계 평형 회복. 자, 이건 시험 문제도 중요하게 잘 나옴. 왜냐하면 얘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내야지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고 성인 돼서도 생태계를 지킬 거니까. 그게 목적인데 생태계 평형.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있는 먹이 피라미드가 있을 거야. 만약에 1차 소비자가 급증을 했대. 그래, 1차 소비자 급증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숲속에 사슴이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졌지. 누가 죽었어? 생산자가 줄겠지. 왜? 그냥 1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1차 소비자가 포식자재. 그치, 포식자니까 포식자 수준가로. 자, 1차 소비자 잘 적어래. 1차 소비자가 급증했지? 네. 여기 밑에 생산자, 위에 2차 소비자. 생산자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고 줄어든다고? 줄어. 그럼 2차 소비자는 늘어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가 줄어들죠. 왜? 2차 소비자가 많아져서 그치, 2차 소비자가 많아졌는데 포식자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없지. 자가 그럼 다시 1차 소비자는 어떻게? 줄어. 감소를 하겠지. 그러면 1차 소비자 줄어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2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하겠지. 그럼 잠깐만. 한번 볼까? 생산자 줄었다가 늘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회복인 거지. 아, 이게 회복인 거지. 근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회복이긴 회복인데 좀 날씬하게 적어줘. 쌤처럼 말고 혜성이처럼 날씬하게 좀 적어줘. 쌤처럼 말고 날씬하게 적어줘. 회복이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될 거야. 이해되겠나?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태계 병영 회복 가능하다 안 된다? 회복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게 큰 메시지다. 10년씩 걸려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른 거라. 자, 그럼 잠깐만 다시 쌤 if 다시 한번. 만약에 2차 소비자가 급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게? 2차 소비자가 급증하면 자, 1차 소비자가 줄겠지. 네. 1차 소비자가 줄 때 그 다음에 생산자는 늘어나. 그리고 나면 2차 소비자는 먹이가 모자라졌지. 그러니까 요 세트 한 세트만 찾으면 돼. 순서대로 착착착 변하겠지. 맞지? 자, 이해 못했나? 요만큼이 세 가지 요소 다 적은 거 아니야? 맞아요.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대로. 이게 회복이야. 그럼 2차니까 2차, 1차 생산자. 요게 한 세트라고. 됐지? 그럼 그 다음 세트는 2차, 1차 생산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네. 그럼 2차는 아까 늘었으니까 지금 줄면 되지 뭐. 이유는 알겠어.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먹이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만 잘하면 그 두 번째 세트는 회복될 거니까 첫 번째하고 반대로 되어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문제 풀이 끝난다고. 말 이해되겠나? 네. 오케이. 그래서 한 세트를 정확하게 하고 그게 다시 회복될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책으로 볼게. 책으로. 10일 안 적습니다. 자, 혹시나 78쪽? 근데 생태계 왜 파괴 병영이 깨어지고 있을까? 환경 변화와 생태계. 책 보자.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생물 종류라든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다시 병영을 회복할 수 있다. 당연하겠지? 자, 밑줄 합니다. 과도한 환경 변화, 밑줄. 과도한 환경 변화. 어디 있노? 과도한 환경 변화. 못 찾는 사람 있어서. 어디 있어?
있어? C에 1번 1번에 두 번째 두 번째 줄 과도한 환경 변화 밑줄 물결줄합니다. 서식지 훼손 먹이 관계 파괴 그럼 평형이 깨질 수 있어. 영원히 회복 못하도록 됐나? 자, 1번에 얘들아 생태계 평형을 깨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자연재해 동그라미 인간활동 동그라미 우리가 얘가 크게 못 느끼고 살아서 그런데 사실은 자 태풍이 당장이 심하게 와. 그러면 태풍 심하게 오고 난 뒤에 등산 같은 데 갖고 보면 나무가 막 넘어가 있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내가 눈에 봤을 때 나무만 넘어갔겠지만 나무만이 문제가 아니겠지. 그치? 정말 심하게 났을 때는 산사태 난 거 본 적 있나 뉴스에? 산사태냐는 뭐야? 거기 와르르 다 무너지고 흙탕물 막 줄줄줄 서이나 맞나? 뉴스에서 본 적 없나 산사태? 있어요. 있지? 그러면 거기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흙 다 드러났지? 네. 거기 살던 생물들은 죽어. 안에 세균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고 두더지도 그렇고 온갖 생물들이 다 집을 잃었겠지. 맞지? 그러면 죽고 개체수 줄어들고 변화가 생겼겠지. 맞나? 그래서 일단 그 밑에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산 분출 어려운 거 있나? 자, 서식지가 사라지고 밑줄 개체수가 감소 밑줄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큰 문제지. 서식지 파괴가 살 곳을 잃었으니까. 근데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쌤이 생각에 여기 한 20년 전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빌딩이 있지는 않았을 건데 20년 전에 맞아요. 맞나? 그럼 뭐였어? 나무가 그냥 숲이었고 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20년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에는 확실했을걸. 그치? 그럼 결국은 거기 살던 애들 빌딩 들어선다고 미안 몇 부 좀 가봐 밀었지? 서식지 파괴지 걔들 입장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걔네는 어. 굶어 죽으면 걷다가 픽 쓰러져요. 아니에요. 나도 사실 안 겪어 봐서 굶은 줄 참 뭔가했어요. 어떻게 죽을지. 그치 나도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자 일단은 거기 첫 번째 나온 게 도시화라고 있나? 네. 서식지 파괴로 숲이 있고 들이 있고 산이 있었던 데를 도시를 건설하는 거지. 네. 됐지? 그럼 도시 건설, 숲을 훼손, 서식지 파괴 또는 단편화. 자, 요게 둘째 줄 서식지 파괴 또는 단편화의 밑줄. 우리가 중요한 게 서식지 파괴도 있지만 서식지 단편화도 중요하거든. 우리 저번에 한 적 있나? 서식지 단편화. 이렇게 있는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생긴다고 도로가 생겼어. 그럼 이 도로 면적만큼만 생물이 못 살까? 아니지. 그치. 도로에서 이만큼 가서 이만큼을 다 생물은 서식지를 잃은 거지. 그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애들 정말 살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서식 단편화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자 아빠가 사냥 갔다가 못 왔다 이런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뭐 설치해줘야 된다? 생태 통로 설치해줘야 된다. 얘들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무분별한 벌목. 무분별한 벌목이 왜? 너무 심하게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저절로 해도 자연은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벌목을 심하게 버리면 나무 자체도 살기에는 힘들다는 거야. 대체 목재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 밑줄.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무만 갖고 온 거잖아. 얘들아 살아있는 나무는 지가 물을 흡수도 하고 물 흡수하면서 양분, 이온들도 흡수를 하거든. 근데 어떻게 나무 요렇게 동강, 댕강 잘렸지? 그럼 얘는 살아있다 못 살아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있는 거지. 근데 광합성 한다 못한다. 했었으면 이파리 나겠지. 근데 어느 정도 길이보다 짧아지면 못하는 거야. 이해되나?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눈이 있어. 눈이 있어서 그 생장에 관여된 눈을 갖다 다치면 못 자라는 거야.
아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뭔가를 흡수할 이유도 없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비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얘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은 물을 흡수를 해. 그 산사태가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지. 됐나? 그 무분별만 벌목을 하면 산사태가 나는 거야. 거기 잘랐는데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자르게 되면 흙도 기능을 못하게끔 와르르 묻어지니까 생물들의 서식지가 다 사라진 거지. 이랬나? S. 그럼 내려갑니다. 경작지 개발. 자,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졌어. 혹시 너 그런 거 들어봤나? 베이비붐. 네. 지금 197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인구가 급증하면 뭐가 필요할까? 그치. 먹이도 필요하고 사회 공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먹는 게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경작지. 농사 짓고 해야 되는 땅이 많이 필요해진 거야. 맞지? 그 혹시 너 그런 거 봤어? 계단식논. 네. 계단식논이 뭐지? 산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논으로 만든 거잖아. 네. 그냥 가만히 산으로 놔둘 걸. 자, 그럼 잠깐만. 여기가 산이었다? 숲이었던 거에 비해서 논으로 변하면 다양성은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들지. 아, 생물들 다양성. 그치? 여기 어차피 소나무밖에 없었고 벽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다양성을 확 준다는 거야. 이해나?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양도 확 줄어들걸.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산화탄소 급증에도 도움이 됐을 거야. 그 말이 좀 그렇다면 얘가 숲이 있었으면 커다란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것보다 여기 벼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적을걸. 이랬나? 많이 내놓고 갖고 가는 게 없으니까 기후변화가 확실하게 생긴 거죠. 이랬습니까? 그럼 경작지 감소. 얘들 인구 증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숲이나 대평원을 경작지로. 됐나?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졌다. 말 되지? 자, 그 다음 수질 오염. 수질 오염이 역시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 많이 쓰고 수질 오염. 자, 이런 수질 오염이 생태계 파괴에 무슨 영향을 줬을까? 물이 오염되면 거기 살 수 있는 생물들도 못 살겠지. 그렇지 않나? 맞지? 자, 예전에는 너희 어릴 때부터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빨래를 할 때 세제를 쓰고 있지. 네. 쌩이 어릴 때는 할머니가 빨래하는 걸 보면 세제를 팍팍 써서 하는 게 아니야. 손빨래. 손빨래로 물리적으로 방망이 같은 걸 두드려서 빨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빨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혹시 쌤 이 얘기 해볼까? 양잿물. 얘가 뭐게? 양잿물이 혹시 잿물, 풀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그치? 지푸라기 같은 걸 갖다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지푸라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태우고 나면 재가 생기잖아. 그 재를 갖다가 다라이 같은데 담아놨다. 그 옛날에 쌤 되게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정말 빗물 모아서 쓰고 이게 가능했어. 수도를 갖다 물을 갖다 퐁퐁퐁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수돗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가 아까운 거야.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지금 생수도 다 사 먹는데. 그래서 물은 당연히 있는 건데 어떻게 우물가에 가면 공짜로 뜰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물을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니까. 비 오면 이러면 다라이 같은 거 놔뒀다 물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 갖다 넣어놨다가 빨래를 하는 거야. 와, 나 기절했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내 옷을 갖다 저 시커먼 거야. 근데 그렇게 퉁퉁퉁퉁퉁 두드렸는데 그게 빨래가 되는 거야. 때가 사라지는데 얘 잿물, 서양에서 온 잿물 같이 빨래하는 비누로 쓰이는 게 NaOH인 거야. 나무를 태우면 나무 안에 들어있던 Na 플러스 얘가 타서 이온으로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 잠깐만요. Na는 물하고 결합하면 누구 돼? NA는 물하고 결합하면 누구 되지? 물어. NaOH. 그치? 물이 뭐로 나눠져야 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되지. 네. 그치? 그래서 이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결합해서 NaOH 된단 말이야. 비누 성분이라고. 됐나?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 갖고 온 비누 양잿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잿물로 빨려졌다. 서양에서 갖고 온 비누는 양잿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됐다고. 파악했나? 네. 자, 그러면 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질 오염 됐겠나 안 됐겠나? 지금 같은 비누로 빤 게 아니니까 수질은 거의 안 됐지. 맞지? 우리 뭐 할 때 다 세대 쓰잖아. 나도 그래. 손 씻을 때 뭐 할 때 다 세대야. 거품, 수질 오염, 그러면 수 생태계 파괴. 맞겠지? 자, 제일 밑에 대기 오염.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급증하겠지. 자, 어제 얘기하던 것 중에 일부인데 요 얘기는 어제 안 했었거든? 자, 잘 들어. 얘들아,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있어. 어제 쌤 그런 얘기했나? 바다에 포함된 탄소는 어떤 형태였지? 바닷물에 포함된 탄소 어떤 형태로 조정되지? 얘한테는 유기물.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물속에서는 어제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CH. CA가 아직 있으면 안 되지. 아직 있으면 안 되고 CO3 2-가 C. 있다가 여기가 결합해서 나중에 직권으로 갈 때 CaCO3지. 직권으로 갈 때 CaCO3지. 맞지? 그러면 이제 자 얘를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CO2가 되게 많아져. CO2가 되게 많아지면 이 CO2가 바닷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겠지. 맞지? 오케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 CO2가 잘 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구 온난화. 따뜻한 사이다. 김 빠지지 않나? 그치? 빠지겠지? 근데 사실은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지구 온난화로 해수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긴 해서 나오기는 해. 근데 사실은 CO2 생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이겼어. 주연아 얘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CO2가 들어가는 게 사실 이겼어. 되겠나? 설마 이해했나? 얘가 들어가는 게 이기면 어떻게 돼? 해수가 산성화돼. 탄산. 혹시 너 조개 껍데기 산성하고 만나면? 녹지. 조개 껍데기 산성하고 만나면 녹지. 그러면 잠깐만 조개한테 물어보니까 야 해수가 산성화됐거든 괜찮아? 하니까 내 집이 약해서 뻑한 부딪히면 깨지고 다치고 그래 하겠지. 그 해수가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물들도 많이 죽는다는 거지. 얘를 지구하기 어려운 거는 단편적으로 다 화학적으로 딱 넣었을 때 답이 딱 나온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변화 요인에 의해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CO2 증가했지. 근데 지구 온도 상승으로 해수에 녹을 수 있는 CO2 양이 줄어들어서 밖으로 방출됐지. 그치? 아 여기는 안 적혀 있어. 하지만 이 두 개를 갖다 합하면 누가 이겼다고? CO2 들어오는 게 이겼다고. 그래서 해수가 산성화되었다고. 그 1권에 보면 플러스 안에 적혀 있어. 됐나? 자, 1권, 2권 뗄게요. 물화생 뗄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봐야 돼. 이랬나? 그러면 얘들 일단 밑에서 보니까 온난화가 심해졌고 그러면 내가 혹시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해수면은 상승. 그러면 서식지. 잃었지. 맞지? 잃었지. 그지? 그러니까 심각하네. 큰일 났다. 이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쓰고 서식지 파괴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단편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생태 통로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이랬나? 그래서 그 파괴에 우리가 봤을 때 생태계 파괴되면 결국 우리도 못 산다는 얘기 아니야? 사람이 사는 건 자연에서 얻었던 생물들 얘들로 사는 거거든. 쌤 아니에요. 화석연료 있으면 돼요. 그치? 물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얘들아 화석연료로 만드는 게 많아.
그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 자연이 파괴가 되어서 회복을 못하게 우리한테도 큰 타격이 있을 거다. 1번. 보호해야 될 생물,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다. 땡땡. 적어놔요. 땡땡. 국가 사회적. 이렇게 적어. 뭐라고? 국가 사회적. 국가적 사회적. 이런 천연기념물로 자 얘는 잡으면 안 돼. 했다는 게 개인적인 거가? 그건 아니잖아. 국가적으로 했는 거겠지. 맞지? 왜냐? 멸종위기종이 멸종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물 먹이 사슬에서 먹이 그물에서 다양성 감소지. 됐지? 한 종이 멸종되면 동료 게임처럼 다른 종들도 쉽게 멸종된다는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2번에 주연 한번 읽어봐라. 생태적 부족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린다. 오케이. 그럼 얘는 핵심 뭐라고? 국립공원 보호구역 밑줄. 요것도 뭐? 개인적이가, 국제적이가, 국가적이가. 국가적. 됐지?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 특별법 같은 거 만든다. 국가적인 거겠지? 네. 됐지? 4번 보건사업. 이건 사회적으로. 생태계 보건, 하천 보건. 자, 혹시 내일 유명한 게 청계천? 청계천. 청계천? 어디죠? 청계천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어. 그 청계천 말고 여기 우리 그 어린이회관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하천 보건 사업으로 옛날엔 도로로 다 덮였는 데를 수성문역, 뭐 어린이회관역 그쪽에 보면 거기도 밑에 강물이 흐르는데 사실은 강물이 흘러도 강물이 많이 그러니까 혹시 강하고 천하고 각게 다르게 달라. 어느 게 크게? 강이 크지. 강은 뭐예요? 한강. 그치. 천들이 많이 모이면 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나무 줄기 기둥에서 이렇게 나무까지 뻗어가지, 그치? 뻗어가는 것처럼 여기 산에서 와서 물이 와서 모여서 큰데 여기가 한강처럼 이건 강이지. 맞지? 우리 대구의 여기는 신천 저쪽에 신천대로 있는데 그건 천인 거라. 얘는 작지. 이래나? 근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개로 뻗어 있으니까 신천 있는 저쪽에도 보니까 그 밑으로 물이 쭉쭉쭉 흐르고 있단 말이야. 여기 식물원 가는데도 도로인데 거기 원래 천들이 있었는데 옛날 물이 많았는데 많지 않으니까 강이 있던 게 점점점 좁아져서 천인데 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도로는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를 밑에는 강이 있을 건데 위에를 막아서 도로로 만든 거지. 안 메꾸고요. 근데 안 메꿔. 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갖다 만들어놨어.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그 밑에가 지하가 어둡고 빛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생물도 못 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천 보건 사업 중에 하나로 청계천도 원래 다 덮여 있었단 말이야. 도로를 깨부수면 그러면 도로를 갖다 깨부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입체화 도로를 만들고 그 밑에는 어쨌든 햇빛을 들도록 해서 사람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지. 이해겠나? 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말고 다른 생물들도 살아야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될 거니까 자연하고. 이해되겠나? 네. 그런 형태로 보건 사업을 한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5번부터 도시 열섬 현상. 열섬 현상 네모 박스. 열섬 현상이 뭔데? 열섬 현상. 어떤 장이 얘기야? 뜨거워. 도심이 섬. 뜨거운 섬 같아. 뜨거운 섬 같아. 자, 쌤 그런 얘기 한 적 있을걸? 쌤 젊을 때만 하더라도 그 시외로 딱 나가는 순간 고속도로가 안 많고 국도라고 이렇게 많았거든. 국도. 그러니까 자동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오토바이 이런 것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많았었는데 탁 시외로 나가는 순간 창문을 열고 상쾌하다. 언제? 여름에도 가능했어. 근데 쭉 갔다가 그 지금 놀다가 고속도로인데 쫙 진입을 하잖아. 갑자기 어느 순간
숨이 막혀. 도시에 가까워지면 실제로 뜨거운 거야. 이러나 도시의 빌딩들 사이에 숲 사이에 우리가 여름이건 겨울이건 에어컨 외기에서 나가는 공기라든지 난방에서 나가는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도시의 빌딩들 사이에 기체들로 채워져 있고 이게 뜨겁단 말이야. 열섬 현상. 그럼 얘는 어쨌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겠지. 네. 그럼 뜨거웠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옥상 정원. 옥상 정원. 그리고 도심에 군데군데 숲을 만든다는 거지. 이해겠나? 그래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공원 밑줄.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 이해됐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가능하나? 네. 자, 뉴욕에 되게 큰 숲이 있죠. 그게 뉴욕 도시 와 사이즈가 끝내주던데 엄청나게 크던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렇지 않은 거기가 다 빌딩으로 되면 그 도시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숲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건데. 자 6번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들어봤나?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돼. 우리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만든다고 터널 만들 때 이를 터널 뚫으면 옆에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왜냐? 산 다 깎는 것보단 터널 만든 게 나은 것 같아서. 왜냐? 도로가 깎아내고 도로 만들면 진짜 다 잘라내야 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 도로 다 잘라내면 진짜 환경 파괴가 클 거니까 도로를 만들 때 터널만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어떤 게 영향을 좀 적게 줄까 더 줄까 이걸 본다는 거지. 이랬나? 마지막에 국제사회, 국제협약. 국제협약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그 람사르 협약 없었나? 남것이 람사르 협약. 남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협약.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파괴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런던 협약. 런던 협약은 들어봤지 그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할 건데 런던 협약은 뭐냐면 옛날에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이런 걸 갖다가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왔지. 네. 어떻게 한다고? 바다에 가서 버렸어. 바다. 바다에 가서 버렸어. 그럼 심해저에 훅 깔아앉으면 거기 그대로 쌓여 있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쓰레기 섬이 생긴 거야. 태평양 바다에. 쓰레기 섬이 왜 생겼을까? 거기 유속이 빠를까 느릴까? 느리니까 뭔가가 보인 거겠지. 모인 거겠지. 됐나? 쓰레기 섬 들어봤지 그지? 네. 상당히 크다. 한 2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인공위성을 보니까 꽤 크던데 쓰레기 섬 같은 게 생겼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쓰레기 버리면 안 돼 바다에 투기하지 마. 근데 그거 못 치워요. 그게 치우려고 하면 육지로 들고 오잖아. 그게 우리나라 사이즈 덮을 수도 있잖아. 예. 생각보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 거기 사람 살 수 있어. 알지? 쓰레기로 다 덮여있는 쓰레기가 위에 플라스틱으로 둥둥둥 떠있는 섬처럼 돼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아니지. 그래 사람이 살려면 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땅이 있어요. 그치? 땅이 있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섬 중에서 무인도라고 들어봤지? 네. 그치? 불편해서 나온 데도 있지만 사실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섬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냐? 거기에 그치 댐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이 고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물이 공급될 수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대부분의 무인도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면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지. 너 4대 문명 발상지 뭐를 기준으로 커다란 강을 기준으로 형성했어.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이러겠나? 자, 오늘 정리는 이렇게 된다. 생태계 평형이다. 말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환경이 더불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얘가 평형이 왜 중요하냐? 그치, 인간 활동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면 결국은 그게 도미노 게임처럼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자각을 하고 훼손하지 말고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생태계 평형이 한번 깨지면 완전히 무너질까? 아니,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메시지다. 그럼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먹이 피라미드. 에너지가 물질과 함께 흘러갈 거고 무한정으로 생물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었다. 왜? 내가 쓰고 주연아 내가 쓰고 열로 방출하고 일부는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럼 에너지 효율은 뭐지?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다시 뭐라고?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다시 에너지 효율이 뭐라고?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전 단계 생물 보유한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거지. 분모가 커, 아니 분모가 커, 부자가 커가 아니고 위로 가면 에너지 효율은 분모가 커요. 아니 에너지 효율은 커졌다 작아져. 자,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효율은 커지지.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물론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이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가 주연아 봐. 먹이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같은 얘기야. 먹이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했을 때 누구를 표시해?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쭉 쌓아서 위에 게 상위 단계야, 하위 단계야? 상위 단계. 밑에 게 하위 영양 단계. 하위 영양 단계 뭐라고? 하위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가. 이거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커졌 작아져. 작아. 에너지 내 거 에너지 니한테 주고 내 거 에너지 쓰고 남은 거 니한테 주고 이렇게 줘야지. 위로 가면 에너지 줄어들어 늘어나. 위로 가면 내가 쓰고 남은 거 일부를 너한테 줄 거야. 그치,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자, 먹이 사슬 갈 때 먹이 먹을 때 먹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물질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됐나? 내가 뭐 먹었지? 내가 먹은 게 내가 얻은 에너지야. 내 에너지 뭐 할까? 써야지. 써야지. 운동 안 썼지?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무슨 에너지로 나가? 열 에너지로 나가? 근데 그거 다음 생물한테 먹혔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잠깐만. 내가 실컷 쓰고 일부 줬지. 그럼 위로 가면 에너지가 늘까 줄까? 줄어. 됐나? 자,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가 달라. 에너지하고 에너지 효율하고 아예 반대였어. 에너지 양이 늘까 줄까? 줄어요. 왜? 내가 쓰고 열 방출하고 남은 거 일부 주니까.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쓰고 생명 활동에 쓰고 열 에너지. 혜성아 어떻게 한다고? 열 에너지 쓰고. 생명 활동에 쓰고 네. 생명 활동에 쓰고 방출. 열로 방출하고 남은 거 준다. 다음 단계 준다. 그럼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에너지 양이 는다 준다? 준다. 에너지 양은 줄지. 효율 늘어. 반대였으니까. 됐나? 자, 항상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을 거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생태계라는 게 생명체와 환경 합해서 상호작용한 전체. 됐지? 그 안에 생태 피라미드는 분에다 써 안 써? 안 써. 그럼 누구만 있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내가 생명활동 에너지 써? 또 열에너지 방출해. 남았어. 이 줄까? 다음 단계 줬지? 그럼 위로 가면 에너지 양은 줄어. 위로 가면 개체수도 줄어. 생체량도 생물체 질량 줄어.
됐지? 근데 에너지 효율 늘어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이 뭐분의? 그 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생물이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됐지? 근데 위로 가면 에너지 효율은 커져. 그렇지. 안 헷갈렸다. 됐지? 그러면 하나만 더.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 평형이 제목. 아까 4개가 안 변한다 하던데. 생태계 안에 누가 있어? 생태계 생산 구성 요소. 생태계 구성. 그리고 생태계 구성. 거기에 개체수, 개체수 물질의 양, 질량 에너지 흐름이 에너지 흐름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뭐가 안정적이라고? 물질의 양 생태계 구성 구성. 물질의 양 일단 그거 몇 마리? 개체수 개체수. 근데 이거 같은 말 안 해. 아니. 이 생태계 구성은 생물 종들이 있잖아. 그게 변하면 안 돼. 안 돼. 그 갑자기 숲이 확 사라졌어. 이거 안 되잖아. 생태계 구성과 또 개체수 개체수와 물질이 그치 물질의 의 양이고 양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항상 흐름. 그치? 이게 큰 변화가 없이 없대. 심심해 죽을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안정적일 때 뭐라고? 생태계 평형 상태. 생태계 평형 상태. 됐지? 갑자기 1차 소비자 확 증가하면 1차 소비자 확 증가하면 깨진 그치? 완전히 깨질까? 아니요 괜찮다.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 1차 소비자 확 증가하면 2차는 그 커져요 증가하겠지? 생산자는 줄어들어요 요게 한 세트잖아. 네 이 세트만 반복하면 되지. 네 반대로 반복하면 회복됐다. 됐나? 예. 영원히 회복을 못하는 게 아니다. 네 약간만 노력을 해주면 된다. 여러 가지 인간이 서식지 파괴라든지 환경 오염시킨 게 있다. 네. 그거만 좀 줄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랬지? 그래서 사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 됐어? 네. 오케이. 끝!